자, 안녕하십니까. 평생무료 주식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 종목 진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북 철도 관련돼서 다시 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이죠. 현대로템과 푸른기술을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, 참고로 지금 테마주 관련된, 어차피 이 철도 관련된 종목들도 테마주잖아요. 그래서 테마주 관련된 전략을 어떻게 짜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동영상을 만들어 놨었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 참고를 하시고 어,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일단 푸른기술이라는 회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. 잘 아시다시피 승차권 관련된 부분의 종목입니다. 승차권을 이제 발매 시스템을 이제 자동화로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닙니다.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, 오늘 많이 올라서 1000억 정도 흐름이고요. 일단은 간단하게 지금 철도 관련된 부분을 정부 쪽에서 왜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어, 뉴스로 보내드릴 테니 그걸 보고 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23일에, 그러니까 427, 4월 27일이 2018년 4월 27일이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이제 2주년이 된 해입니다. 그래서 23일 날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를 열고 동해 북부선 강릉에서 제진까지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을 남북교류 협력 사업으로 인정해주기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. 근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등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협의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통일부가 4.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은 오는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동해 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열기로 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. 그래서 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지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. 그래서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. 라는 부분입니다. 근데 지금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별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, 또 우리나라만 지금 또 먼저 섣불을 끼고 있느냐, 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동해선 남측 구간을 우선 연결해 사업을 시작을 한 뒤에 북한의 호응을 유도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을 하면 어차피 당근을 주는 거잖아요. 근데 당근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또 연결을 시켜서 좀 호응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서 뭐 이런 관련된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, 지원을 하면서 더불어서 좀 연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푸른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승차권 발매기를 만드는 회사고요. 영무 자동화 제품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. 그리고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.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수급 자체가 개인과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3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면
결국 개인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뜻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흑자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치를 평가를 하는 종목이 아니라 이슈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. 현대로템은 이제 차량 완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. 그래서 고속전철, 경전철, 기관차를 제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고요.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이기 때문에 남북경협 쪽과 상당히 긴밀한 부분이라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부진하고 있는데, 예, 작년부터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게 호주 철도를 수주를 해서 한 500량 정도를 수주를 했는데요. 그 500량 정도를 수주를 한 게 한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. 그거를 2019년부터, 작년부터 22년 4년 동안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을 만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GTX 광역 열차 같은 것도 결국에는 차량 완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쪽은 기관과 외국인이고요. 시가총액이 한 1조가 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끌어서 올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결론적으로 지금 양에 대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, 양도 지난주 목요일 날 20%, 금요일 날 하루 쉬고 오늘 또 장중에 21%까지 갔다가 8%, 상당히 급등 시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. 뭐 천억 내외이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천억이니까 뭐 쉽게 거래가 조금씩 붙으면 그냥 바로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월봉상 보시면 결국에는 이 흐름이 2만 원에서 만원 정도 시세가 계속 박스권으로 갇혀서 움직였었던 걸 보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중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2만 원 이상 가는 시점은 23일까지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지에 따른 부분과, 그리고 북한에서의 어떤 호의적인 태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더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최근에 그 고점이 한 17,000원에서 18,000원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7,000원, 8,000원에서는 단기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챙기자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, 좀 밑에서 사신 분들, 뭐 한 만원 밑에서 사신 분들은 못해도 2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뭐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17,000원에서 8,000원, 좀 높으면 9,000원까지 뭐 이 시세가 얼마만큼 잘 안착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대가 잘 유지가 돼서 움직이면 2만 원까지 갈 것이고,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23일 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, 예비 타당성 조사 관련된 부분에서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지, 뭐 그런 부분.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짧게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은 뭐 13,900원, 800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나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11,000원대까지도 변동성이 좀 크게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못해도 길게 봤을 때는 11,000원, 1,500원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길게 보는 입장에는 2만원 양호하게 좀 돌파가 되면 뭐 25,000원까지도 다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길게 보면 전형적인 아,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큰 파동 하나는 넘어간 상태인데, 잔파동으로 인해서 N자형을 만드는 건지 못 만드는 건지, 만든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까지 올라오는 건지, 올라온다라고 하면 어느 시점까지 또 추가 상승을 하는 건지,
그거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현대로보템은 뭐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뭐 길게 본다라고 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일단 추세가 뭐 2만 5천 원 이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단기적인 시세로 한번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밑에서 사신 분들은 뭐 12,000원, 11,000원, 만원에 사셨던 분들은 역시나 2만원 이상까지는 한번 보시자. 왜 그러냐면 역시 17,000원, 8,000원, 9,000원 정도 시점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푸른 기술이랑 좀 틀리게 이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. 매물이 별로 없다라는 거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푸른 기술보다는 매물은 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.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18,000원 이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좀 더 추이를 본 다음 2만원 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손절가를 정해드리면 손절가는 14,800원, 700원 정도 유지되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보더라도 12,000원 초반대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. 근데 이 가격을 계속 정해드리는데 가격이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.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10%, 뭐 15%, 20%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서 이게 가격적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 종목들 두 종목 모두 실적으로 운운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을 잘 대응하시면서 보시면 더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예전에 그 남북경협주도로 상당히 좀 힘들었었던 분들은 이번 시점을 통해서 일단은 빠져나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신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또 수익을 내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좀 코로나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뭐 미국에 대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번외가 돼버렸죠. 예, 번외가 돼버렸고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요한 게 하반기에 재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씩 이제 북한과에 대한 관계를 좀 개선시켜서 북한을 또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런데 또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다음 또 내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